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천간 5번째 시간입니다.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지난 시간까지 천간의 갑, 을, 병, 정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무토가 뭐냐? 무토는 그냥 넓은 땅, 운동장처럼 넓은 땅, 아니면 큰 밭, 이렇게 물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러면은 이 무토도 이제 일주가 이렇게 있잖아. 6개가 있어요. 무토 일주는 이렇게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6개 일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6개의 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무토 일주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무토 일주도 오행, 이 무토 일주에서 오행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잘 깨달아야지 나중에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땅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 무토에서 목이 뭐냐? 목이 우리가 계속 학습을 했지만은 천간에는 갑과 을이 있죠. 을이 있고요. 지지에는 인,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의 갑을 지지의 인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주가 있어요. 무토 일주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천간의 갑이나 지지의 인이나 이런 목이 있을 경우에 이 무토한테는 관이다, 관. 왜냐? 목극토, 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을 받기 때문에, 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관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관이 나중에 이제 이 관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2차원적인 문제고요. 지금 1차원적으로는 이 목일주에 무진 이렇게 무오, 무시 쭉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관이 있다. 천간에 있으면은 드러난 관이 있다. 드러난 관. 알려진 관. 지지에 있으면 아직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구분하신다 그러면은. 어쨌든 천간 지지로 관이 있을 때는, 목이 있을 때는 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이 또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큰 땅이 존재하는 목적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큰 땅은 결국은 곡식을 길러내고 또 이렇게 나무를 길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목적은 길러내는 거다. 길러내는 거.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도 결국은 곡식도 되고, 목이 곡식도 되고요. 결국은 사람도 목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도 길러내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 땅이. 이렇게 이제 약간 확장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목은 관이고, 그 화는 뭐냐? 이 무토에 있어가지고 화는, 마찬가지로 따져봅시다. 따져보면은 천간에는 병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지지에는 오화가 있고 사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무토 일주가 이렇게 6개. 어떤 사람이 무토 일주가 있어요. 여기에 정화가 있고요. 여기에 오화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 그냥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무토 일주에서 이 화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엄청 중요하죠. 결국 이게 화생토가 화생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일주는 다른 거를 안 봤을 경우에 상당히 인성이 좋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성은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힘. 엄마를 내가 이제 예를 들었고, 고향, 그리고 국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다. 이 화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재물, 여기에 재물이 뭔가 하면은 수잖아요. 수. 토극수. 토극수가 되는데 이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무토에서는 화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화가 없으면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됩니다. 행위.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금이 뭐냐, 그럼 금. 여기 무토에 있어서 금은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죠.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경금의 뿔이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의 뿔이 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토일주에서 여기에 신금이 있다. 내지는 여기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생금이죠. 설기가 되고, 특별한 다른 오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다른 오행이 약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2차원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뭔가 하면요.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수라는 재물이 있어요. 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임수가 토극수. 그걸 하기 때문에 나한테 큰 재물입니다. 현금입니다. 이거는 현금이에요. 드러났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보는데, 이 현금이 또 생을 못 받으면은 현금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금생수 돼야 되지 또. 그래야지 물이 안 마르죠. 그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금생수가 되는 게 신금. 금이잖아요, 이게. 금이 금생수가 돼가지고, 금생수가 되니까, 이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이게 시간적 개념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또 자식 자리에서, 이렇게 또 자식 자리에서, 이렇게 또 노후에, 이렇게 재물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죠. 금이 있고 없고. 금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있다. 그럼 이 물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도 재물을 생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신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여기 보시면요. 신금이 이제 여기 보면은 신자진이라는 그 수국. 이게 뭔가 하면은 지지에는 항상 상당한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 지진이 뭔가 하면 지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런 기운이 생기는데 이 기운은 아까 이 신금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금은 하나의 금인데 이 신금은 항상 물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진은 여기 수국이잖아요. 수국. 그러니까 하나의 물이 아니고 큰 물로 바뀌어 간다는. 그래서 이 한문으로 국인데요. 이 국을 썼는데 하나의 조그만 물이 아니고 큰 물의 함유로 될 소지가 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물이 있을 경우에 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행이 다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행이 다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오행을 다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이제 배우자로 찾아가고 또 학문으로 찾아가고 또 직업으로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수를 보면은 수는 그러면은 이 무토한테 뭡니까? 토극수니까 재물이 되죠, 재물. 자, 금방 했습니다. 여기 무토가 일주가 있어요. 무토가 있는데 여기에 계수, 다 물이죠. 이 해수, 뭐 있어, 이렇게. 그럼 이 무토 일주는 토극수,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 있고 밑에 토극수, 재물이 아래 위로 다 있죠. 재물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금이 있으면은 이 재물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되고 금이 없으면 또 반짝 재물이 있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항상 돌아가는 겁니다. 또 이 재물이 아까 여기처럼 신자진의 개념이 된다 그러면은 더 큰 재물이 되죠. 더 큰 재물이 되죠. 이런 겁니다. 더 큰 재물이 되고 이게 사실 그 조그만 재물이잖아요. 무게, 개수는 조그맣기 때문에 조그만 재물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항상 지지가 신자진 어떤 그 큰 물의 기운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은 큰 재물이 되고요. 이게 안 나타나면, 이걸 만들 수 없으면은 작은 재물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금이 있으면 잘 생을 받으니까 재물이 있고 또 하나, 이 재물은 많은데 이 무토가 아까 같이 화가 없어서 인성이 없어가지고, 허약하다. 그러면은 있는 재물도 못 취하는 거죠. 있는 재물도.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주, 지금 뭐 갑을병정까지 했지만은 모든 일주는 일간의 강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하려면은 그런 다음에 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물도 있어야 되고 다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 먼저 재물도 취하고 관도, 직장도 자기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이제 6개가 있어요. 누구나 6개가 있는데 이 무토 6개 중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가지고 이제 인성 부분, 뿌리 부분, 재물 부분, 어떤 관의 문제 한번 쫙 살펴보면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에도 특수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게 뭔가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지금 여자분한테 중요한데 뭔가면은 무토가 있어. 이렇게 무토 일주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뭐 개수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무신이 있죠. 무신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뭘 할까요? 병화를 해볼까요? 병인을 해볼까요? 병인이 안 되겠다. 병자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보면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여자로 무신일주입니다. 무신일주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운 건데 쉽고 중급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그럼 무신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이 없어요. 관이. 그죠? 잘 보면은 관이 없죠. 관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가는 뭡니까? 남자. 이 여자한테 가는 남자고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럼 이 사람은 원사주에 원국에 남자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장 구하기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렇게 계속 물이 있잖아요. 현금. 그죠? 적지만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이 있죠. 금. 신금. 여기 경금. 뿌리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지지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경금이잖아요. 경금. 이렇게. 그죠? 경금이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아래 위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경금인데 그 여기 또 화가 있잖아요. 화생토, 인성이 있잖아요. 화생토. 여기 자수가 또 있죠. 자수는 물이죠. 자수는 큰 물인데 여기 천간에 올라가면 임수잖아요. 임수. 아래 위로 이제 따져보는 거 훈련이죠. 이렇게 아래 위로 따져보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록 이 여자분이 무관이고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재물이 오는 구석이 여기도 있고요. 자수가 있고 여기는 신자지는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확장되는 재물. 수국이 있죠. 그래서 이 확장되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자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기가 확장되는 개념이 생겨요. 여기가 배우자, 궁인데 결국은 여기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어차피 좀 해보고.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무관이라고 결혼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굳이 결혼한다 그러면 자리 찾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그럼 여기에 맞는 관이 뭡니까? 남자가 간목이잖아요. 간목. 목극토니까요. 그죠? 간목이 왔어요. 간목이 왔으면 이 간목은 물이 없으면은 간목은 성장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간목의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도 하나도 없고 또 간목의 중요성,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자갈, 금이 없으니까 간목이 잘 뿌리 못 내린다 그랬잖아요. 자갈이 있으면 이제 뿌리 내리고 물도 쭉 빨아 먹으니까 좋은데, 근데 와서 보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보니까 물이 많죠. 그 물이 많으니까 잘 성장하죠. 나무니까. 또 자갈도 이제 있다고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한테는 이 나무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오모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뿌리를 잘 내리는 거죠. 물을 쭉 빨아 먹었으니까 뿌리 잘 내리고 또 병화로 꽃을 피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남자는 굉장히 명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명예가. 꽃을 피니까 나무는 꽃 피는 게 목적입니다. 땅은 나무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꽃을 피웠으니까 이제 남자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겠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재물도 있어요. 이 재물은요,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펌프 있죠. 이게 물 퍼올리는 거. 우리가 석유 이거 이제 있는데 지하수 퍼올리는 게 펌프인데 이 나무가 또 펌프 역할이에요. 나무니까 물을 빨아 당기니까 펌프 역할인데 이 여자가 혼자 살면은 이 물은 못 올립니다. 펌프가 없어요. 오로지 조그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신자진의 개연성이 있죠.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합력에 의해서 여기 배우자 자리가 궁 자리에서 합력에 의해서 재물이 확장되면서 이 확장된 재물을 간목이 빨아올린다고요. 이렇게 위로. 땅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결혼 안 하면은 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 물을. 재물이 많은데 남자로 인해서 재물이 쭉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화생토도 받으니까 땅도 튼튼하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주는 정말 좋은 사주죠. 이런 사주는. 그리고 이런 사주는 혼자 살면은 좀 그렇고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 남자만 만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펌프로 좀 이해하기 너무 쉽게 펌프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더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무토일주에서는, 무토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야지. 그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는 직장이고 남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 살면 안 된다. 또 혼자 살면 물론 좋은 사주도 있겠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도 물론 이제 지하수가 있어야지 이런 확장된 개념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생기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죠. 내가 힘이 있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면은 지난 시간처럼 자, 무토가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만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갑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잖아요. 좋죠. 격에 맞는 관이잖아요. 격에 맞는 관.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좋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무토가 인성, 화생토가 되고 밑에 지하수가 있으면은 금방 설명드리는 대로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랬잖아요. 땅은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땅에 뿌리 박으니까. 뿌리 박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아까 같이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이니까 또 직장도 괜찮고, 여자나 남자나 좋게 봅니다. 그리고 무토. 을이죠. 을인데, 이거는 이제 좀 그래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이 을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나무인데, 꽃나무도 되고 작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이렇게 큰 나무 밑에 가면은 이렇게 작은 나무 없어요. 햇빛을 못 받아서 죽고 없는데, 그래서 걸어가기 쉽죠. 쉬운데, 이 등굴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 헤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내가 설명드렸는데 약간 얽힌다는 개념이 있어. 얽힌다요. 그래서 이렇게 낫이나 뭐 아니면 쇠붙이, 아니 칼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을목은 무토애한테 좀 그래요. 좀 그저 그렇다. 왜냐? 구멍을 낸다는 개념도 있어요. 구멍. 무토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저수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뚝방이 있어요. 뚝방이 보통 큰 땅으로 돼 있잖아요. 땅에 있는데 이 칡덩굴 같은 게 와서 자꾸 구멍을 내는 거예요. 칡덩굴이. 칡 알죠? 구멍을 내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죠? 저수지 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뚝방에 가둬놨는데 이 뚝방은 흙인데 이 흙을 조그만 나무가 칡덩굴이 자꾸 와서 구멍을 내니까 재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그저 그렇게 본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1차, 2차, 3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게 학문이라고, 학문도 인생이거든요.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재물 아니면 명예를 얻기가 좀 쉽잖아요. 어떤 다른 경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되면은 공부를 이제 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갑입니다. 공부를 갑이라 그랬어요. 갑목인데요. 이 갑목의 얘를 이렇게 태웁니다. 얘를 태운다. 우리가 이제 얘들은 항상 칡덩굴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많이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산에 가면 덩굴이 이제 나무를 타는데, 왜 타는가 하면 얘들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밑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 이 위에 가서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지 햇빛하고 가까워지니까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또 이제 공부가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를 감목에 태워야지만 내가 편안하다고.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요. 할 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공부는 천천히 하시, 천천히. 오늘 강의하는 것도 제가 1%, 2%, 10%만 이해해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야지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같이 이제 가야지, 좀 공부가 되지. 계속 한자 가지고 의미 따지면 진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자 따지는 건 명리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도권 학문이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공부해보니까 엄청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이 학문이.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래 이거 좋고 이거 나쁘다니까 자꾸 그거 나쁘게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갑신 그다음에 갑을 병이 있죠. 병이 뭡니까? 화생토, 인성이잖아요. 화생토. 인성이니까 좋죠. 땅이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땅을, 햇빛을 쪼게 하니까 땅이 단단해지니까 땅이 단단해지고 밑에 물이 있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그죠? 땅이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면 이제 바닷가 가면 물이 이제 그 물 먹은 땅은 갯벌 같은 데는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땅한테는 인성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고, 좋죠. 그리고 갑을병정이죠. 무토가 정을 만났다. 화생토니까 좋죠, 이것도. 좋은데 얘만은 못하죠. 작은, 어제 내가 설명드린 대로 달, 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설정을 했는데, 어쨌든 화가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 자기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오행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뭔가 하면은, 자기 사주에 수가 없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아까는 아니구나. 수 한 점 없어. 한 점 없을 때 이 정화가 여기 보세요. 정임이죠, 정임. 여기 물을 끌어와요. 이렇게 함부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물의 개연성이 있을 때 대운에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얘가 임수를 끌어와요, 이렇게. 임수는 얘가 뭡니까? 무토. 토극수. 재물이 되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내가 화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임수를 오니까 화의 행위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수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어이구 재물이 오는 구석이 정화가 있구나 다행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이거라도 없으면 재물이 오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하여튼 재물이 없어도 이렇게 재물이 오는 구석이 있다. 이럴 때는 더 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재물이 있는 것보다도 없는데 재물을 끌어올 때는 정말로 이때는 크게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 결론은 뭡니까?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있다 없다가 사주에서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지. 돈이 크게 오고 적게 오고 사라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갑을 병정 무무가 만났어요. 뭐 사업하게 되면 경쟁자가 되고 이제 그래 되는데 어쨌거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합쳐진다. 땅은 합이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 땅만 넓어졌으니까 큰 나무만 더 심을 수가 있다. 그냥 그렇죠, 뭐, 이거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경쟁 상태로 가게 되면은, 갈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토의
기토가 똑같죠? 똑같죠. 똑같은데 땅이 합쳐지니까 똑같은데 얘한테는 이제 기토는 항상 내가 말씀드렸죠. 기토는 간목을 끌어와, 간목. 그래서 이 사람이 무토일주가 관이 없다. 그럼 기토에서 간목이 와요. 간목이 와서 여기 심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관이 생기는 건데, 기토에서 간목이 온다. 그러니까 뭐, 괜찮죠, 왜 또 그냥? 괜찮죠, 이것도. 그리고, 무경이라고, 무경이죠. 토생금이니까, 그냥 뭐, 그저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어요. 이제, 이 땅이 아까 이제 붙어 있을 때 합쳐진다 그랬었는데, 땅이 많을 때, 이렇게, 사주에, 땅이 이렇게 많을 때, 축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경금이 필요하죠. 왜냐? 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나무가 이제 많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 무토에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더 낫겠다.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여기에 묘목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많을 때는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은 나무를 이렇게 쫙쭉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칼이 필요하다. 큰 칼이니까. 이럴 때는 좋죠. 그러니까 뭐가 아주 좋고 아주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거 잘 봐서 그게 이렇게 맞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무가 경금, 신금이죠. 이건 작은 칼인데 똑같은 거죠. 그냥 그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항상 음간은 이게 음이잖아. 양이고 음은 항상 머리 잘 끌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은 약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잘 끌어와요. 이렇게 잘 끌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신금도 음간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병화를 잘 끌어와요. 병신. 그래서 가상의 물도 되고 해가지고 이 무토일주가 예를 들어서 화가 없어요. 어디 구석에 화가 없어요. 화가 하나도 없어요. 화가 없는데요. 여기 신금이 있다고 치면은 마침 신금이 있어가지고 얘가 병화를 끌어와요. 그러면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 인성이 되죠. 이럴 때 엄청 좋죠. 얘가 없으면은 화를 끌어올 수 있는 구석이 없잖아요. 그거 허약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끌어오는 법칙은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이런 게 강의 들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고, 요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경신, 임계, 무토가 임을 만났다. 그냥 좋죠. 아까 뭐 설명드렸죠. 뭐 볼 것 없어요. 그냥 뭐 재물이고, 재물에 또 태양이 잘 떠요. 임수는 큰 저수지인데 무조건 하늘에 태양을 반깁니다. 그러면 태양은 무조건 얘한테 인성이 되니까 좋아요, 아주. 또 이 토는 또 물을 잘 가둬지니까 물이 안 흘러가니까 좋죠. 물론 이 밑에 이제 금도 금생수가 돼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많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상태에 일단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임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도 이런 게 뭔가 하면요. 이게 국가자리예요. 국가자리인데 여기 무토 쓸까요? 여기 무토가 있다고 그러면 국가자리 임수가 있는데 여기에 태양도 뜨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얘가 이제 재물도 되고 그 병화를 끌어오는데 이때는 또 해외 가면 좀 해외 가면 좀 안 좋죠. 이럴 때는 해외 개념이 여기 떠나는 거거든요. 여기를 국가자리를. 그러면 임수가 기운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해외도 좀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할 때 좋습니다. 무임은. 그 다음에 무게.
이거 작은 재물에 묶인다 그러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조그만 재물에 묶이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임수가 이제 큰 재물이잖아요. 임수가 토극수인데, 작은 재물에 묶인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얘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 이 재물보다도, 이게 뭐냐면, 무게화라고 있죠. 화. 무게화라고, 이 화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화가 뭔가 하면은, 뭐,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부머리가 좋다고, 이제 공부머리. 공부머리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요. 잘 밝혀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 있고, 원래 수화가 잘 발달돼야지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가 있잖아요. 수가 있는데 화를 만드니까, 화를 여기서 무게화로 만드니까, 아, 이 사람은 공부 머리가 좋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머리가 좋아. 이런 분들이요. 주변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검정수가 되고 이러면은 머리가 더 좋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무게화까지 했죠.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 무토 땅은, 땅에 있는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거다. 그 나무는 곧 곡식이고 사람을 키우는 거다. 땅에. 그래야지 이 땅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곡식이 없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땅은 황폐야.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게, 곡식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곡식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더라. 화도 인성으로서 땅을 단단하게 해주니까 필요하고, 곡식은 여기에서 배우자고 남편이고 직장이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금은 여기에서 재물을 또, 재물을 또 계속 생하게 해주니까 금도 필요하고, 이 수는 또 이 토한테는 큰 재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가야 된다. 필요하다. 다 정리됐잖아요. 정리가 됐고, 땅은 또 같이 붙어 있으면 합쳐진다. 합쳐지고, 땅의 성질은 뭐 얘기 안 해도 이건 또 뭐 침착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움직이기 좀 싫어하고 가만히 있기 좋아하고, 땅은 또 너무 또 어른스럽고, 중용이고, 보수 진보도 아니고 중용이고, 이제 이렇게 그런 기질이 있고, 듬직하다고 그러죠. 듬직하고. 그리고 이제 땅 속에는 항상 지하수가 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토일주들은 좀 재물이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재물인데 아까 같이 설명드린 대로 목으로 펌프질을 해서 끌어올려야지 진정한 돈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이제 그냥 이제 예시로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자꾸 한 글자 한 글자 따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사주 놓고 따지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무상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기토 작은 땅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단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